네, 여야 모두 지금 집안 싸움 내용이 아주 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잠시 뒤인 5시부터 민주당 봉경선 후보들의 4차 TV 토론이 시작이 됐죠.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또 마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두고서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의 공방도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로 예정됐던 예비후보 토론회를 취소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을 둘러싼 당내 내용도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두 분 모시고 오늘의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명품 해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국민의힘 예비후보 토론의 취소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님, 당내 갈등이 이 당내 후보 이 토론회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윤석열 전 총장 측이 반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행을 하려 했고요. 3일 최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거치면서 취소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과정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 그 토론회를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예. 이것은 결국 경선준비위원회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당원 당규에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일단 정치를 원칙에 따라서 한다라고 한다면은 경선관리위원회라는 것은 당원 당규에 없는 조직입니다. 네. 당원 당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에 예.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하는 일 10가지를 정리해 뒀는데 여기에 후보자의 토론회, 대담회가 그 업무로 들어가 있습니다. 경선준비위원회는 토론회를 한다 만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당 지도부가 왜 빨리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이준석 대표 입장으로서는 워낙 당내 경선 구도가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워낙 그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후보 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평평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예. 그리고 서병수 경선 준비위원장이 지나치게 의욕을 많이 부리지 않았느냐. 어느 선에서 경선 룰을 정하고 일정을 정하는 데서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나간 측면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진 원장님, 예. 토론회 개최 여부를 둘러싸고 불거진 이런 갈등들,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 충돌 양상, 뭐 다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누가 더 책임이 크다라고 한다면 어디를 집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이 책임을 얘기하면 지금 갈등은 윤석열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 그리고 당의 경선관리위원장과의 갈등 아니겠습니까? 누가 더 갈등의 책임이 더 클까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의 책임 누구냐에 따라 일단 말이죠. 요즘 상황을 보면은 겉으로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이제 갈등이지만 내부적으로 실제로는 친윤파와 반윤파 간의 파워 게임이 실질적으로 시작됐다라고 저는 보는 그렇게 겁니다. 보시는군요. 예. 근데 사실 초반에는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습 입당이라든지 뭐 몸이 불참한 거나 이런 분명히 문제가 있었죠.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최근 들어서 보면은 뭐 TV 토론 같은 일방적으로 너무 강행을 한다든지 뭐 내부 녹취록 뭐 밖으로 유출한다든지 말이죠. 뭐 이런 발언들을 보면 이준석 대표가 너무 좀 최근 들어 많이 좀 오버 시스템 말로 너무 좀 과잉 행동을 하지 않나라는 좀 걱정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처음에 입당 과정에서 불거진 윤석열 전 총장이 당 지도부와 상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입당한 부분,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 이후로 계속된 갈등은 당 대표 이준석 대표에게도 좀 책임이 더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일주일 휴가를 마치고 복귀를 했는데 자 어떤 표정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모두 발언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먼저 말씀 주시겠습니다. 무엇보다 당의 주인은 당원들 아니십니까? 당원들에 의한 선출로 당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우리 최고위 지도부가 이러한 원칙을 지켜나가는 데 책임을 가지고 있고 경선 룰과 일정, 세부 규정 등 선관위 결정사항과 최고위 의결사항을 거쳐야 한다는 이러한 절차적인 민주성은 반드시 확보돼야 합니다. 최근에 그 당내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상황에 언론을 통해서 많은 당원들께서 국민들께서
그 염려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여의도 정치 영역에서 많은 그 불협화음도 있었고, 그렇지만 또 한 걸음씩 봉합하면서 또 나가는 것이 또 정치이고, 또 국민의힘 그 지도부가 정권 교체라는 그 시대적 사명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동안 이준석 대표, 윤 전 총장과의 갈등 상황을 거의 SNS로 생중계하다시피 했는데 오늘은 이례적으로 모두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자, 추은호 해설위원님,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보여줬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최고위원회를 하면은 항상 대표가 가장 먼저 발언을 합니다. 그렇고 또 이제 휴가까지 갔다 왔는데 오늘 당연히 이준석 대표가 무슨 말을 할지 다들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렇습니다. 건너뛰었습니다. 예. 오늘 할 말 없습니다. 자기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은 오히려 더 그 말에 또 말꼬리를 잡힐 소지가 있으니까 네. 말을 아꼈는데, 이준석 대표의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 정치력 부재, 네. 그리고 이준석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 비판하는 시각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원희룡 전 지사 말처럼 심판이어야 될 그 대표가 그 선수들이 하는 예. 운동장에 같이 뛰어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좀 그 판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이 있는데 네.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지적들 이준석 대표 한번 좀 돌이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지금 추은호 해설위원 말씀처럼 자신이 돋보이려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 대선 주자가 보여야 되는데 대표가 보인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자, 최준 원장님. 예. 이준석 대표 리더십 지금 타격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요즘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 리더십으로 요한 이제 진두지휘형 리더십인데 이렇게 선두에 나서서 지금 경선 룰도 주도를 하고 후보들도 주도하고 모든 상황도 주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축구로 치면 말하자면 그라운드를 완전히 종횡무진 지금 공격 수비를 누비는 이제 리베로 같은 느낌을 주는데 요즘에 리베로는 사실 잘 통하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보면 케인 선수와 같이 콤비를 이뤄야 함께 이제 승리하는 그런 게임인데 지금 너무 1인 스타 플레이를 많이 좀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예.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지금 저는 아슬아슬한 순간인데 이 상황을 넘어서면 예. 자칫하면 이게 상당히 이 국민의힘의 발목을 크게 잡을 수 있는 최대 악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저는 아슬아슬한 지금 순간이라고 봅니다. 요 며칠 사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또 당의 체질 개선이라든지 이미지 개선 예. 큰 역할을 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그 경선을 관리해야 하는 그런 당 대표로서 역할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아니 부족한 게 아니라 훨씬 넘어서서 경선 자체를 너무 과도하게 주도하려고 보니까 당 대표하고 당내 1위 주자와 같이 충돌하는 상황, 과거에 보기 드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당원들이라든지 후보들 같은 경우는 어느 쪽 한쪽으로 양쪽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대선 주자와 주자가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당 대표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캠프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 오늘 또 갈등을 더 부추길 수 있는 그러한 또 하나 사안이 나왔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원희룡 전 지사에게 윤 전 총장은 금방 정리된다라고 말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의 발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보태는 것도 없고 빼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통화했던 것은 무슨 사적인 대화도 아니었고 대표가 특정 후보가 거기서 정리된다는 것은 갈등이 정리된다는 뜻이 아니라 후보로서의 지속성이 정리된다는 뜻입니다. 비전과 리더십과 국가 운영의 능력을 가지고 검증을 거치면서 꺾어서 이겨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경선의 어떤 룰이나 경선의 과정에서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위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바로 불공정이고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곧 정리된다, 금방 정리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주장을 지금
원희룡 전 지사가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공식적인 아직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추은 해설위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원희룡 지사가 이준석 대표와 통화했다는 날이 12일입니다. 지난 12일 목요일인데 그날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신지호 전 의원이 이제 탄핵 발언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사과문 냈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사과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무마하기 위한 전화도 통화도 하는 했죠. 바로 그날입니다. 예. 그 윤석열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가 통화하기 전인지 후인지 그 원희룡 지사와 전 지사의 통화가 어느 시점에 이루어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하여튼 그날에 이준석 대표의 심정이 굉장히 나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 이해를 하자면은 아마 이준석 전 대표의 심경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그냥 여과 없이 감정을 내뱉었을 수도 있다. 예. 그런 측면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예. 아니면은 원희룡 전 지사의 말처럼 속내가 좀 담겨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굳이 정권 교체 열망이라는 것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건 아니다. 윤석열이 아니더라도 정권 교체 가능하다. 네. 그런 이준석 대표의 속마음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 그런 두 측면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 캠프에서는 이 말을 듣게 되면 크게 반발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저는 이 상황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당내 대선 주자가 당 대표하고 통화한 내용을 예. 어떻게 공개적으로 밖으로 온통 알릴 수가 있는 거죠? 원희룡 전 지사가 이준석 대표와 통화 내용을 어떻게 공개할 수 있느냐? 예, 공개적으로 예. 예. 더구나 아주 미묘한 내용을. 그래서 저는 정치권의 금도가 없어졌지 않나라는 것. 또 하나는 감정적으로 정말 치닫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렇군요. 예. 곧 정리된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이제 하나는 그런 얘기가 있죠. TV 토론 2번만 하면은 말 못하고 국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 윤석열의 그런 능력이 무능력이 드러난다라는 뜻도 있지만 예. 또 다른 정치적인 미묘한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말씀드리기 곤란할 정도로. 네. 그래서 과연 곧 정리되는 청기를 누설한 건지 아니면 그냥 윤석열에 대한 거부감이 불쑥 튀어나온 건지는 아마 조만간 며칠 있으면 그 상황이 아마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고요.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독자 행보를 걷겠다는 뜻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대선에 출마를 하겠죠? 일단은 그 길로 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지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통합 과정에서 가장 어느 순간에 이제 통합이 끝났다, 더 이상 기름척이 안 되겠다라고 저 이제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어떻겠냐면은 국민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했을 때였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안을 국민의당이 그걸 내놓았을 때 빼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은 들긴 했습니다만 또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겨냥을 해서 계속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발언으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이 양측의 거리를 굉장히 멀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이제 안철수 대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출마 전문가야? 그렇다고 제대로 당선된 적이 있어?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 어떻게 극복하느냐 굉장히 어려울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통합보다는 제3지대에서의 가능성을 모색을 하겠죠. 근데 그것이 출마로 이어질지 또 이어진더라도 끝까지 완주로 갈게 될지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제3지대 불씨를 안철수 대표가 살렸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안철수 대표가 직접 출마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김동연 전 부총리도 출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심지어 김동연 전 부총리를 내세워 본인이 킹메이커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제3지대로는 갈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안철수는 아마 합당을 하지 않고 출마할 것이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입장에서 보면 금방 해답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서울시장 경선에서 떨어진 데다가 지지도 5% 안팎이고 국민의힘으로부터 자꾸 수모 비슷한 아주 어려움을 경하고 있는데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 하나밖에 없거든요. 돌격 앞으로입니다. 돌격 앞으로 방법은
이제 출마하는 건데 출마한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출마하는데 혼자 하면 혈혈단신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는 김동연과 연대를 해서 유대를 해서 같이 함께 가겠죠. 근데 출마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방법,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합당을 하든 단일화하든 연대를 하든 이런 방법이 있죠. 그리고 끝까지 가서 장렬하게 소환해서 다음에 지방선거와 그 다음에 있는 또 총선을 대비하는 방법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끝까지 가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거고 네. 적절한 시기에 뭐 연대라든지 같이 뭐 단일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 시점은 저는 11월로 봅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 그 후보와 담판을 벌이겠다라는 게 저는 안철수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예. 야권이 분열될 경우 물론 완주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야권이 분열을 할 경우에 결국 여권이 유리하는 것 아니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이번 대선의 그 구도가 어떻게 짜야 되느냐 뭐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네. 또 정의당에서도 심상정 후보가 그렇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난 대선 출마 과정에서 선언했어요. 예. 6.17%나 되는 높은 지지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럴 경우에 진보 진영에서의 또 후보의 이제 분열된 후보 예. 또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도 범보수로 포함시킨다면은 범보수 진영에서의 또 두 명의 그렇군요. 후보가 나올 예. 가능성들이 있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51대 49의 대결로 좁혀지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 공방 갈수록 더 격화하고 있는데 오늘 4차 TV 토론 역시 주제는 부동산 정책이지만 결국은 전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 또 황교익 마칼럼니스트 보훈 인사 이 논란을 두고서 설전이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황교익 씨의 이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에 대해 과거 보수 정권을 예로 들면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방언하고 나섰습니다. 박주민 이재명 캠프 공동총괄본부장의 발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이제 독일 출신의 귀화 한국인인 이참 씨를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임명을 했고 네. 박근혜 정부 때도 계속 자리를 지켰죠. 네. 근데 이제 그분이 부적절하다거나 이런 평가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참 씨의 경우에도 방송 활동 등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한국의 어떤 한식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고 알리는 작업들을 했었고 그걸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분이거든요. 예. 딱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황교익 씨가 이번에 이제 사장 자리로 가게 된 것도 저는 유사하게 평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캠프의 입장 그렇습니다. 과거 보수 정권에도 이참 또 유인촌 이렇게 다 임명을 한 사례가 있지 않느냐, 큰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셨어요? 일단 과거에 그 이참 씨, 그러니까 이한우 씨죠. 임명됐을 경우에 민주당에서 상당히 그 국정감사라든가 통했을 때 상당히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하기 전에 소망교회 라인이다. 아, 원래 통일교회에서 이제 개신절 예. 바꾸면서 소망교회 그 고소형 라인이다라는 주장들. 그랬었군요. 또 그다음에 예. 한반도 대운하 전도사 역할을 했었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예. 하지만은 상황이 이제 지금 이러니까 다시 아주 훌륭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말 뒤집기가 좀 저는 좀 약간 어이없다는 생각은 들고요. 예. 하지만 이 문제가 이재명 캠프 측에서 가장 그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이재명 지사의 그 인사 문제를 거론하는 거거든요. 예, 예. 과연 보훈 인사에 이렇게 휩싸여 있는데 대통령이 되면은 인사 문제를 어떻게 꾸려고 저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렇군요. 공격 예. 소재가 되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열심히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서 예. 이제 황교익 씨를 내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득실을 따져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익 씨가 적합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정치가 뭐 아주 빠른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 시점에 황교익을 내정할 경우에 어떤 반발과 후유증이 올지를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다는 것은 이제 이른바 황교익의 어떤 활용도를 높이 평가했다고 봅니다. 문 대통령 지지자였고요. 예. 그리고 친문 공개적으로 선언했고 그래서 예. 친문, 예. 문심을 더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예. 많이들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좀 투사적인 면모도 스타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세게 공격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무튼 이재명이 대신한 공격수로 황교익을 선발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쨌든 저는 이제 이재명 관련해서 이번에 악재들이 뭐 욕설 파문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여배우 스캔들이 있으면 그보다 훨씬 더 저는 심각한 다음은 이번에 황교익 내정 파문이라고 봅니다. 네. 타이밍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타이밍이 사실. 예. 아주 미묘한 데다가 경선의 열기가 뜨겁게 불타오른 데다가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온통 벼르고 있는 터에 자책골이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책골로 보시는군요. 앞으로도 이 계속 이 자책골이 논란이 저는 가라앉기보다는 점점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동안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 중단하자라고 그 캠프 측에서 서로 합의를 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거론된 문제가 이재명 지사의 경기지사 찬스입니다. 경기지사를 물러나라라고 하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이낙연 캠프 측의 요구죠. 예. 그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재난지원금을 경기도민 100%에게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그랬죠. 그 문제.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나름대로 이제 돌파하는 모습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큰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두 번째는 지사 찬스를 이용해서 도정 캠프 아니면은 보훈 인사 할 수 있다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권자들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악재인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지금 이낙연 캠프와의 갈등이 계속 격화되고 있는데 이낙연 캠프의 상임 부위원장 맡고 있죠. 신경민 전 의원이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모두가 변명이고요. 맛집 관련 업무가 지금까지 주요 업무였는데 경기도 관광이라는 것은 평화 관광이 제1의 핵심적인 목표거든요. 목적이고 목표인데 여기에 일단 부합하지 않고요. 이분이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것을 보면은 일본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에 맞을 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일본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한국 음식은 거기에 아류다, 카피를 해온 거다라는 식의 멘트가 너무 많아서요. 매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무슨 관광공사, 특히 경기도 관광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맛집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매우 의심이 가는 거죠. 네. 일본 도쿄나 오사카의 관광공사에 맞을 분 아니냐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황교익 내정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황교익 내정자도 더러운 프레임 씌우기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과거 일본인 정치인들과의 모임에서 연미복을 입은 적이 있다면서 일본 총리가 어울린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가 없군요. 예. 자, 지금 저 내용입니다. 자, 두 분께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추은 해설위원님, 감정 싸움으로 번졌어요. 그래서 서로 지금 비판하는데 일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분명한 점은 좀 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교익 씨의 주장, 일본 예. 정치인과의 회합에서 일본 정치인의 제복인 연미복을 이낙연 후보가 입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몇 가지 팩트가 틀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예. 일본 정치인과의 회합이 아니라 네. 이낙연 총리 시절에 대한민국 정부 대표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불참한 나루히토 일본 왕의 즉위식 그리고 궁정 만찬에 이낙연 총리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딱 한 번 연미복을 입었을 겁니다. 그것을 일본 정치인과의 같이 있었다라고 표현한 점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두 번째가 연미복을 일본 정치인의 제복이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 외교부의 의정 코드에 보면은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드레스 코드에 가장
그 상해에 있는 것이 화이트 코드라고 해서 연미복입니다. 예. 그 두 번째가 블랙 타이라고 해가지고 턱시도. 세 번째가 저희 입고 있는 정장 차림, 이거 라운지 수트라고 하는데, 예. 그거는 그 외교의 의전 절차입니다. 그것을 일본 정치인의 제복이다라고 표현한 부분들을 무지인지 아니면 억지인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최 원장님은요. 예. 저런 공방정도 사실 처음 보는데요. 저는 요즘 이제 정치 공부를 많이 합니다. 예. 경기도의 산하기관의 기관장 내정자가 네. 집권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모습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이런 공방전이 이재명 지사에게도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요. 민주당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예. 그래서 황교익 파문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지사나 뭐 민주당 후보 모두에게 저는 훨씬 더 마이너스 실이 더 많다고 봅니다. 네. 오늘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TV 토론회가 있으니까요. 이슈가 될 것 같고 어떤 입장을 밝힐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추은호 해설위원님 그리고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